안녕하세요. 김현철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45년간 노인인지 장애와 뇌 건강 분야에서 연구하고 진료해 왔습니다. 지금은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3일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습을 위에 뭘 올려놓고 자꾸 까먹어요. 저번엔 냄비를 다 태워버렸어요. 카드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기억해내기가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최근 정말 많은 노인분들께서 기억력 저하, 뇌인지 기능 감소 등의 이유로 병원에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루 딱 15분으로 늙어가는 75세의 뇌를 깨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뇌가 다시 20대의 뇌처럼 잘 기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경의학센터에서 실제로 경험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3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례자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성 씨는 73세 전직 대학 교수였습니다. 국문학을 가르쳤던 그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시와 소설의 구절을 줄줄 암송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2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마트에 가서 뭘 사야 했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고 약속 시간을 완전히 놓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이 쓴 논문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이런 증상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결국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박 교수의 상태는 경도 인지 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저녁 일기 쓰기를 권했습니다. 학자로서 글쓰기에 익숙했던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15분간 그날 있었던 일, 만난 사람, 읽은 책의 내용, 떠오른 생각들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박 교수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학문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실험 정신을 발휘해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2주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아 일기장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에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러나 3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기 위해 하루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본 새의 색깔, 동네 서점 주인과 나눈 대화, 점심으로 먹은 음식의 맛 등 평소에는 흘려보냈을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 박 교수는 친구의 생일을 정확히 기억해 깜짝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일상 대화 중에 단어를 찾지 못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6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주요 논문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일기에 그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회에서 다시 만난 후배에게 자신의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제 기억, 제 지식, 제 정체성이 돌아온 느낌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박 교수는 매일 밤 일기를 쓰는 것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일과 기록을 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학문적 여정과 기억력 회복 경험을 담은 회고록을 집필 중이며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기억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저녁에 일기 쓰기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기억 강화 하루를 회상하며 기록하는 과정에서 해마가 자극받습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핵심 뇌 구조로 일기 쓰기는 공고화 과정을 촉진합니다. 언어 영역 활성화 글쓰기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언어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단어를 찾고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은 이 영역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어휘력과 표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행 기능 향상 일기를 쓰려면 계획, 조직화, 순차적 진행 등의 실행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판단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천 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쓰세요. 가능하면 잠들기 1-2시간 전이 좋습니다. 내용에 집중하고 문법이나 맞춤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감정, 생각, 인상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가능하면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손글씨는 뇌의 더 많은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일기에 그림, 스케치, 다이어그램 등을 함께 넣으면 시각적 기억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통해 또 다른 뇌 활성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란 씨는 69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한 그녀는 처음에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겼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바쁜 교직 생활에서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죠. 하지만 은퇴 3년 차부터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요리할 때 레시피의 순서를 자꾸 헷갈리는 정도였습니다. 30년 넘게 해왔던 김치찌개 레시피도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능숙하게 해냈던 집안일의 순서를 기억하지 못해 한 가지 일을 시작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처음 하던 일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차와 다가를 준비하는 간단한 일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나서 뭘 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넘치거나 가스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도 있었죠. 제가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손녀의 생일 파티에서 왔습니다. 이미란 씨는 평소 손녀를 위해 특별한 생일 케이크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케이크 만드는 순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재료를 섞는 순서가 생각나지 않았고 결국 케이크는 망가졌습니다. 손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그때 제 자신이 정말 무능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간단한 케이크 하나 만들지 못하다니. 이미란 씨의 딸은 어머니의 변화를 걱정하여 저희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란 씨는 인지 기능 중 순차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죠. 저는 이미란 씨에게 순서가 있는 춤추기를 권했습니다. 어릴 적 발레를 배운 적이 있다는 그녀의 이력을 고려했을 때 신체 활동과 순서, 기억을 결합한 방법이 효과적일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3-4개 동작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른발 앞으로, 왼발 옆으로, 돌기, 손 들기 정도의 기본적인 동작이었죠. 매일 아침 15분,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에 맞춰 이 동작들을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첫 2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란 씨는 간단한 동작 순서조차 자주 잊어버렸고 때로는 좌절감에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내 나이에 무슨 춤이냐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지지와 격려로 계속했고 3주차부터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춤 동작을 기억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4단계에서 6단계로 동작 수를 늘려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이미란 씨는 자신이 요리 레시피를 헷갈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실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춤추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일기에 작은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 이미란 씨는 12단계로 구성된 복잡한 춤 루틴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중간에 방해가 있어도 다시 이전 작업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8주 후 손녀의 다음 생일에 이미란 씨는 완벽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내 머릿속이 다시 정리된 느낌이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이미란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신경심리 검사에서는 실행 기능과 작업 기억력이 22%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자신감과 행복감이 되찾아진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미란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뇌 활성화 댄스 교실을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5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춤추는 선생님이라는 새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할머니와 춤추는 시간을 가장 기다린다며 웃음 짓는 이미란 씨의 모습에서 저는 뇌의 놀라운 회복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서가 있는 춤추기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중감각 자극 춤은 시각, 청각, 운동 감각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런 다중감각 자극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뇌 전반의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특히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손해가 모두 참여하는 총체적 활동입니다. 절차적 기억 강화 순서가 있는 동작을 반복하면 절차적 기억이 강화됩니다. 절차적 기억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기억으로 자전거 타기나 수영하기처럼 한번 배우면 오래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행 기능 향상 춤 동작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과정은 계획, 수립, 충동 조절, 작업 기억, 인지적 유연성 등 실행 기능을 훈련시킵니다. 이 기능들은 전전두엽에서 주로 담당하며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3-4개의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 시간이 특히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세요. 즐거운 감정이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점진적으로 동작의 수와 복잡성을 늘려가세요. 도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하면 시각적 피드백이 더해져 학습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 이제 3번째 환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훈 씨는 77세 전직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40년 넘게 건축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건물의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항상 머릿속에 정확한 수치와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뛰어난 시각적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취미로 목공 일을 하며 작은 가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이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5년 차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도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뭐냐, 나무에 구멍 뚫는 거. 드릴. 그래, 드릴. 이런 식으로 자주 쓰던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 문장 중간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오랜 친구의 이름도 갑자기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화 중에 자꾸 말이 막히니까 점점 말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기 싫어졌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되었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손자의 졸업식 날 일어났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려던 최 씨는 갑자기 졸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너의 학교 끝나는 거 축하한다. 라고 말했고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최 씨는 우울감에 빠졌고
가족들의 권유로 저희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최 씨는 이름 대기 장애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어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여러 형태의 인지 장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저는 최 씨에게 새로운 단어 암기하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이나 책에서 자신이 모르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4개나 5개를 선택해 15분 동안 그 뜻과 예문을 학습하고 암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 최 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미 아는 단어도 기억 못 하는데 새로운 단어를 외우라고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분야에서 평생 새로운 기술과 용어를 배워온 그는 도전 정신을 발휘해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새 단어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고 다음 날이면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최 씨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좌절감이 컸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가 됐나 싶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뇌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운동할 때처럼 처음엔 힘들지만 계속하면 좋아진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15분씩 새로운 단어를 학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관심 있던 건축 용어부터 시작했고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단어를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말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약 6주가 지났을 때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단어를 기억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전날 배운 단어들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8주차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최 씨는 평소 자주 잊어버리던 도구 이름들이 술술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망치, 드라이버, 톱과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입안에서 맴돌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막힌 수도관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단어들이 다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난 후 최 씨는 일상 대화에서 단어 찾기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대화 능력과 자신감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이전처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심리 검사에서는 어휘력과 의미 기억력이 31%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 씨는 이제 매일 10개의 새 단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어나 중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모르는 단어를 물어볼 때마다 설명해주는 재미가 있어요. 예전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취미로 십자말풀이를 시작했고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새로운 단어 암기하기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의 단어 사전 확장.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뇌 속 단어 사전이 커지고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주 찾지 않던 도서관의 책들을 꺼내 정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던 단어들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뇌 근육 운동 효과.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게 일종의 운동입니다. 몸의 근육이 운동으로 강해지듯 뇌도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며 더 강해집니다. 기억력 회로 활성화. 단어를 외우는 과정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렇게 자극받은 기억 회로는 다른 일상 기억에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실천 팁.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하세요. 아침 시간이 기억력이 가장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단어부터 시작하세요. 흥미는 기억력을 높입니다.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예문도 함께 외우세요. 문장 속에서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배운 단어로 직접 문장을 만들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에 사용해 보세요. 작은 노트에 배운 단어들을 적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너무 어려운 단어보다는 알듯 말듯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75세에 이런 노력을 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늦은 것 아닐까요?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최신 뇌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90대에도 새로운 뇌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1세에 이 방법들을 시작해서 84세인 지금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여는 분이 계십니다. 또 79세에 시작해서 82세에 자서전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45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로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5세 환자 중에는 50대보다 더 활기차고 총명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60대인데도 이미 자신을 늙었다고 규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입니다. 자신의 뇌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 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전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세 가지 방법, 저녁에 일기 쓰기, 순서가 있는 춤추기, 새로운 단어 암기하기 모두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내일 아침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간단한 스텝을 밟아 보세요. 모레 신문이나 책에서 모르는 단어 5개를 찾아 그 뜻을 알아보세요. 75세의 뇌를 깨우는 방법 하루 15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지혜의 나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